한식의 인기가 날로 치솟으면서 해외의 한식당 숫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미식 문화에 엄청난 자부심을 안고 타국의 음식에 배타적이던 유럽에서 최근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례로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영업 중인 한식당만 해도 300개가 넘으며 독일 베를린에도 한때 10여 곳에 불과했던 한식당이 지금은 100곳이 넘을 정도로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다른 한편으론 이런 한식당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실망 섞인 후기들이 들려오며 구글엔 혹평 댓글들이 난무하는 중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랑스에 위치한 한 한식당 사진입니다. 그런데 가게 간판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죠? 간판에 청와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간에는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별이 크게 박혀있는 기괴한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들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떡볶이라고 나온 요리에는 정체불명의 양파와 오이가 올려져 있고 탕수육이라고 추정되는 메뉴에는 돼지고기가 아닌 생선으로 추정되는 요상한 튀김이 올라가 있죠. 이외에도 한국식 잡채를 표방한 것 같은데 역시나 그 속에는 잡채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재료들이 잔뜩 들어있으며 삼겹살도 네모난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모양으로 정체불명의 부위가 불판에서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파프리카와 호박을 함께 곁들여 굽는 한국 고깃집에선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한 조합들이 한국인들 눈에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충 한국에서 인기 있을 메뉴를 잡탕으로 만들어 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느낌의 근원을 따라가 보니 역시나 중국이었는데요. 사실 해당 식당의 정체는 사장과 종업원 모두 중국인들로 한류에 편승하고자 차린 짝퉁 한식당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인 건 프랑스 내 한식당이 300여 곳이 넘는데 새로 생긴 175개 중 80에서 90%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들이라고 하죠. 또 다른 식당을 사진으로 보실까요? 해당 식당은 치킨과 떡볶이, 라면 등 분식류를 주 메뉴로 하는 한식당인데요. 그런데 이 가게 역시 입구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풍깁니다. 한글 네온사인 간판을 달아놨는데 자세히 보니 띄어쓰기는 엉망이고 동해님부성 같은 이상한 단어도 포착됐는데요. 매장에서 팔고 있는 매운 소불고기나 서울식 국수 같은 메뉴들도 막상 한식이 아닌 중식에 가까운 비주얼들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당들의 리뷰에는 정체불명 음식이란 혹평이 줄을 잇고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내 또 다른 한식당엔 비빔밥에 단무지를 떡하니 얹어놓고 팔고 있고 연어 요리, 양고기 요리 등 한국 요리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낯선 메뉴들도 다수 눈에 띄죠. 전부 무늬만 정통 한식당을 표방하는 왕서방이 운영하는 가게들이었던 건데요. 이번에는 파리가 아닌 베를린에 위치한 한식당의 메뉴판을 보실까요? 김치찜의 영어 표기가 김치 위시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김치찌개는 김치찌개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황당한 메뉴판 사진은 심지어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까지 박제되면서 그 밑에는 실제 짝퉁 한식당을 가봤다는 경험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중입니다. 독일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에 간 적이 있는데 비빔밥은 설탕이 잔뜩 들어간 스리라차 소스였어. 파리에서 먹었던 비빔밥이 가장 끔찍했어. 소스로 간장을 주더라고. 영국에 사는데 여기에 한국 음식 인기를 악용하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가 런던에 있는 한국 식당은 대부분 맛이 없더라. 한국 식당이라고 알고 찾아갔는데 웨이터는 한국어를 할 줄 아예 몰랐고 서비스는 엉망이었다. 집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 비빔밥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잡채는 딱딱하고 비빔밥에 있는 나물도 신선하지 않았어요. 같은 실망스러웠던 후기들이 줄을 잇고 있죠. 물론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에 아닌 업주가 아닌 외국인들이 하는 한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까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일식집이나 베트남 쌀국수집이 많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한식당들이 제대로 한국 식문화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는 건데요. 적어도 한식을 배워 만드는 정성 정도는 보일 수 있건만 중국인들에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한식을 표방한 잡탕 요리를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인기에 무임승차하는 파렴치한 일에만 관심이 있죠. 한편 유럽에서 짝퉁 한식당이 급격히 판을 치게 된 건 코로나 이후부터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전 세계의 차이나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중식당들의 매출은 급감한 반면 마침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한식이 떡상하자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한식당을 차려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이라며 억지 논리를 펼칠 때는 언제고 막상 한국이 잘 나가니 한국인 행세를 하며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기가 찰 노릇인데요. 하지만 이런 짝퉁 한식의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체험하려 했던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려를 자아내는 점은 더 있죠. 요리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전부 중국에서 수급해 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각종 야채와 육류는 물론 한식의 필수적인 간장, 고추장, 된장 등도 중국계 마트에서 공급받는 바람에 위생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자칫하면 한식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 식당도 인증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등장하는 중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 한때 무분별하게 난립한 짝퉁 일식집에 맞서기 위해 해외 일본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이탈리아 역시 오스피탈리타 이탈리아나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중 제대로 된 레스토랑을 선정 및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미식의 나라라고 불리는 프랑스 역시 제대로 된 식자재와 조리법을 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집밥 인증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해외에서 자국의 정통 식문화에 대한 오해가 생겨날 것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고 제대로 된 자국 식문화를 알리고자 이런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레스토랑을 열지 말라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한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식문화도 제대로 체험하고 싶으면 되도록 그 나라가 인증한 식당을 방문해 달라는 부탁이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간판만 한식당이고 정작 내온 건 단무지 비빔밥인데 그걸 먹고 한식은 끔찍하네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짝퉁 한식당과 진짜 한식당을 구별하는 안목도 슬슬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한식을 많이 경험해본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방문한 후 이건 절대 한국인들이 만든 음식이 아니며 중국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리뷰를 달거나 짝퉁 한식당을 골라내는 구별법에 대한 팁을 공유하며 한식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구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문법이 어색한 단어를 잔뜩 쓴다거나 과할 정도로 코리아, 한국을 강조하는 한식당은 믿고 걸으면 된다. 한국 요리는 의외로 오이가 들어가지 않아 기껏해야 오이무침이나 오이냉국 정도일 거야. 하지만 요리에 오이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 집은 높은 확률로 중국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일 가능성이 높지. 일단 고수 들어간 건 무조건 걸으면 됨. 김치가 비빔밥 위에 올라간 집은 걸러라. 한국 정통 비빔밥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김치 같은 기본 반찬의 가격을 부과하는 가게라면 짝퉁 한식당일 가능성이 커. 어떠신가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남긴 구별법이긴 하지만 꽤나 디테일하고 유용한 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듯 점차 한식의 세계적인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한식당을 표방하는 아류를 걸러낼 만큼 안목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생겼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일 텐데요. 앞으로도 우리 한식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져서 모두가 짝퉁 한식당에 속지 않고 진짜 한식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